여러분은 텃밭에서의 봄이 왜 항상 생존을 위한 경쟁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날씨를 맞추려 애쓰고. 그런데 만약 제가 대부분의 텃밭 가꾸는 분들이 봄에 단지 습관 때문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한다면요. 가장 일찍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미리 작업을 해두는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고정관념을 깨부술 것입니다. 노지월동 재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작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배 기술이 아닙니다. 게으르지만 영리한 정원사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텃밭 작업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며 내년 봄은 스트레스 대신 평온함과 기대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의 수확물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될 그 비결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구체적인 작물로 넘어가기 전에 노지월동 파종의 마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핵심은 우리가 자연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의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야생에서 식물은 정확히 이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씨앗은 가을에 땅에 떨어져 눈 밑에서 겨울을 보내고 조건이 적합해지는 즉시 봄에 싹을 틔웁니다. 이 과정을 자연적인 저온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라고 부릅니다. 씨앗은 추위와 습기를 통해 단련되고 단단했던 껍질이 부드러워지며 그 안의 배아는 곧 봄이다, 깨어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싹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시기에 올라옵니다. 그들은 늦서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본질적으로 월동파종은 우리가 현명한 자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야생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환경을 재배 작물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한 면역력, 강력한 뿌리 시스템, 그리고 결과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월동 파종의 철학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수확을 앞당기기 위한 농업적 기교가 아니라 농사를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는 데 익숙합니다. 덮고 온도를 높이고 병충해로부터 방어하죠. 하지만 월동 파종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것이라 믿고 눈이 최고의 이불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봄에 녹는 눈 녹은 물이 가장 훌륭한 생장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순환에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짓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생 식물들을 봄에 따로 심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은 가을에 떨어져서 추위와 눈을 겪고 봄에 자연스레 새 생명을 틔웁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주기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죠. 일부 작물에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기억을 일깨우는 셈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단련 과정을 거쳐 싹튼 식물들은 훨씬 더 강인하고 건강합니다.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고 수분을 찾기 위해 뿌리 시스템이 땅속 깊이 박힙니다. 이것은 봄의 온실이나 창가에서 파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점입니다. 단순히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넘어 앞으로 얻게 될 전체 수확물의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점, 바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봄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죠. 땅은 겨우 녹았는데 아직 너무 축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라서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밭을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비료를 주고 이랑을 만든 뒤 수십 가지 작물을 제때 파종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모종을 돌보고 나무를 전지하고 하우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체력을 모두 소진시키고 서두르다 보니 결국 실수를 유발하는 끝없는 경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파종 작업의 상당 부분을 이미 가을에 끝낸 겁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느긋한 속도로 말이죠. 밭은 미리 준비되었고 씨앗들은 땅속에서 제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이웃들이 텃밭 농사 대장정을 막 시작할 때 당신의 밭에는 이미 파릇파릇하게 첫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중요한 일들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봄은 정신없이 바쁜 아수라장이 아니라 첫 새싹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여유롭게 관찰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정말 봄에 심어야 하는 작물에만 집중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의 건강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을 파종 작물은 왜 봄에 심는 작물보다 더 튼튼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초기 생육 조건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난 씨앗은 눈이 녹자마자 최소한의 양의 기온만 있어도 싹을 틔웁니다. 이때 토양은 해빙수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해빙수는 식물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구조화된 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물은 생애 첫날부터 완벽한 영양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환경이 서늘하기 때문에 약한 잎만 빠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자연스럽게 온도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강력한 내성을 기르는 자연스러운 담금질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봄에 파종한 작물은 이미 따뜻해졌거나 때로는 건조해진 땅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계속 물을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토양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찍 싹을 틔운 작물은 해충이 대량 발생하거나 곰팡이성 질병이 퍼지기 전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튼튼해집니다. 마치 몇 주 먼저 출발하는 시간적 이득을 얻어 생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고 병치레를 덜하며 화학약품 처리도 적게 필요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확량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농작물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알아보기 전에 늦가을 파종의 4가지 황금률부터 확실히 익혀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파종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규칙,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따뜻한 가을 날씨에 너무 일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면 첫 서리에 피해를 입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온이 영하 또는 영하 몇 도까지 떨어져 며칠간 유지되는 지속적인 추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이 살짝 얼어붙어야 합니다. 첫눈이 내리고 녹은 후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규칙, 밭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땅이 얼어버리면 파헤치거나 흙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이 아직 부드러운 10월에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 마른 씨앗을 마른 땅에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당연히 건조해야 하고 건조하거나 이미 살짝 언 땅에 뿌려야 합니다. 파종한 곳에는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주면 씨앗이 불어나서 얼어 죽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분은 봄에 눈이 녹으면서 충분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 파종량을 늘리세요.
겨울은 자연 도태의 과정입니다. 모든 씨앗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봄에 심는 양보다 25%에서 50% 정도 과감하게 씨앗의 양을 늘리세요. 이 4가지 규칙을 기억하신다면 늦가을 파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 히트 퍼레이드의 첫 순서는 바로 마늘의 제왕, 그 위대한 존재입니다. 월동 마늘, 즉 가을 마늘은 늦가을 파종의 알파이자 오메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전통처럼 가을에 심는데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왜 가을에 심어야만 할까요? 크고 속이 꽉 찬 마늘쪽을 많이 얻으려면 마늘은 생애 주기상 필수적으로 냉각기간, 즉 춘화 처리, 버널리제이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월동 마늘을 봄에 심으면요. 마늘은 자라겠지만 큰 통마늘 대신 달랑 한쪽만 굵게 달린 일명 통마늘 또는 외톨마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늘의 유전적 프로그램 자체가 가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겨울을 견딘 후 봄이 되어야 비로소 수확물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월동 마늘은 봄에 심는 마늘, 즉 봄 마늘보다 항상 알이 굵고 훨씬 더 싱싱하며 향도 풍부합니다. 월동 마늘은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수확이 가능하여 밭을 비워 시금치나 쪽파 같은 채소류를 다시 심거나 빨리 자라는 다른 작물을 심을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 가을에 마늘을 심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품질 좋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필수적인 재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늘 심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작은 디테일 속에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은 종구 선택입니다. 심을 마늘은 통마늘의 바깥쪽 줄에서 가장 크고 건강한 쪽만을 골라야 합니다. 흠집, 멍든 자국 혹은 썩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기 전에는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망간산칼륨 용액이나 전용 살균제에 잠시 담가서 소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밭 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 마늘밭은 햇볕이 잘 들고 봄철에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잘 썩은 퇴비나 양질의 부엽토를 듬뿍 넣고 칼륨과 미네랄 공급을 위해 잿물 목재를 태운 재을 추가해 줍니다. 하지만 생거름, 즉 덜 썩은 거름은 절대 금물입니다. 뿌리를 태우거나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심는 깊이입니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마늘 쪽 하나의 높이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5에서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심으면 봄에 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마늘 구알가 작아지게 됩니다. 마늘은 뿌리가 나오는 밑동이 아래를 향하도록 심고 강역은 10에서 15cm 정도를 유지합니다. 모두 심은 후에는 밭을 흙으로 덮고 갈퀴로 평평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늘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멀칭 덮기 방법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늘을 겨울에 덮어줘야 할까요? 이는 여러분의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춥고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이라면 멀칭은 필수입니다. 멀칭은 마늘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멀칭 재료로는 낙엽, 짚, 피트모스 또는 잘 썩은 퇴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칭은 57mm 정도 두께로 덮어주세요. 쥐들이 숨거나 서식하지 않도록 땅이 완전히 언 후에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멀칭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눈 자체가 최고의 보온제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이제 마늘 재배 시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는 따뜻한 날씨에 너무 일찍 심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마늘이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 전에 싹 녹색 잎이까지 내버립니다. 이 싹은 겨울에 얼어 죽으면서 마늘 자체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작년에 양파나 마늘을 심었던 자리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해충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마늘을 종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늘은 종종 발아 억제제 처리가 되어 있어 심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은 직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마늘은 풍성하고 좋은 품질의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희가 꼽은 2위는 아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작물입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당근을 월동 재배하는 것, 즉 가을에 심는 것은 결코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영리하고 기발한 방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근을 봄에만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당연히 초조기 수확, 자오치 쇼우코이 가능합니다. 봄에 파종한 당근보다 무려 2~3주나 빨리 식탁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핵심 비밀은 바로 마대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 추위를 견뎌낸 당근은 놀랍도록 달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저온 환경이 뿌리 채소 속의 전분을 당분으로 전환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근이 얼지 않기 위한 자연 방어 기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에게는 큰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수확한 당근은 여름철 샐러드나 신선한 착즙 주스용으로도 그만입니다. 게다가 일찍 싹을 틔운 당근은 주된 해충인 당근 뿌리파리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즉, 수확물이 맛뿐만 아니라 벌레 먹은 자국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장점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근을 월동 파종하는 기술은 마법에 가까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워낙 작다 보니 밭고랑에 고르게 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게다가 추운 날씨에 이걸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첫눈 파종법입니다. 물론 밭이랑과 밭고랑은 10월에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2~3cm 정도 안정적으로 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마른 당근 씨앗을 마른 강모래와 약 1:5 비율로 섞습니다. 이 혼합물을 눈 위에 그대로 골고루 뿌려주는 거죠. 비결이 뭘까요? 흰 눈 위에서는 어두운 씨앗과 모래가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씨앗을 완벽하게 일정한 강역으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 눈이 씨앗들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토양 속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씨앗에게 가장 적절한 깊이인 1cm가 넘지 않도록 말이죠. 흙을 덮으려고 갈퀴를 쓸 필요도 없고 다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이 알아서 해줍니다. 만약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라면 미리 준비해둔 밭고랑의 씨앗과 모래 혼합물을 그냥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헛간에 보관해뒀던 마른 피트모스나 퇴비를 위에서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저희 순위 3위는 바로 양파입니다. 주로 양파 모종 심기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초보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월동, 유해동, 재배하면 두 가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른 봄에 수확하는
싱싱한 IP 채소입니다. 눈이 녹자마자 밭에는 이미 비타민이 가득한 파릇파릇하고 소담한 양파잎이 자라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씨앗을 뿌릴까 고민할 때 여러분은 이미 신선한 양파잎을 샐러드에 썰어 넣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풍성한 양파, 알, 구근, 수확입니다. 월동 모종으로 키운 양파는 알이 더 크고 건강하며 일반 재배보다 몇 주 더 빨리 숙성됩니다. 이 양파들은 서늘하고 촉촉한 봄 토양에서 이미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고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에는 적극적으로 크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월동 양파는 해충의 피해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파리의 대규모 활동 시기가 되기 전에 식물이 이미 충분히 튼튼하게 자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월동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월동 품종을 선택하거나 작은 크기의 종구 씨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에 양파를 심어 성공적으로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심을 종구의 크기 선택입니다. 양파 종구는 크기별로 분류되어 판매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경 1cm 이하의 가장 작은 크기, 러시아어로 이른바 오브슈카가 월동용으로 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작은 종구에는 이듬해 봄에 꽃대를 올릴 만큼 충분한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구근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하여 크고 단단한 양파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직경 1.25b2cm 정도의 더 큰 종구는 특히 추운 겨울을 겪고 나면 꽃대가 올라와 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종구는 차라리 봄에 잎채소 푸른 양파를 수확하기 위해 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크기의 종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식물이 꽃이 아닌 오직 수확물 구근, 형성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는 방법은 마늘과 비슷합니다. 미리 밭을 준비하고 땅이 살짝 얼었을 때쯤 4-5cm 깊이로 심습니다. 물은 주지 마세요. 이제 봄이 오길 기다리며 수확의 기적을 기대해 봅시다. 저희가 선정한 탑에서 4위는 향신료의 왕이라 불리는 딜과 파슬리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월 초 자연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데 여러분 식탁 위에는 벌써 텃밭에서 직접 키운 보송보송하고 향긋한 생딜 가지와 곱슬거리는 파슬리 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바로 월동 파종 덕분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물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허브들의 씨앗에 에센셜 오일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오일들은 씨앗을 보호해 주지만 동시에 발화 속도를 엄청나게 늦춥니다. 그래서 봄에 심으면 싹이 트기를 3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씨앗들이 추운 겨울 동안 차갑고 습한 토양 속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러운 저온 층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에센셜 오일 성분이 점차 씻겨나가고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봄이 되면 매우 빠르고 일제히 발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싹들은 추위에 단련되어 강할 뿐만 아니라 맛과 향도 더욱 진하고 풍부해집니다. 딜과 파슬리 외에도 고수킨자, 펜넬, IP 샐러리 같은 다른 향신료 허브들도 월동 파종이 가능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장 복잡한 작업은 자연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동 파종하는 엽채류 재배 기술에는 특별한 요령이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과는 다르게 깊은 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을 흩뿌려 심는 방식, 즉 산파가 가장 좋습니다. 먼저 흙을 고르게 고른 후 흙이 너무 부슬부슬하지 않도록 갈퀴로 표면을 다듬고
넓은 판자 등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씨앗들이 너무 깊숙이 땅속으로 파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흙이 얼기 시작하면 마른 씨앗을 표면에 고르게 흩뿌려 주세요. 파종량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1.5배 정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씨앗을 분칠하듯 덮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마른 흙이나 피트모스 혹은 완숙 퇴비를 한 포대 준비해서 얼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이 마른 혼합물을 씨앗 위에 1cm 이하의 두께로 살짝 덮어줍니다. 이 정도면 새들이 씨앗을 쪼아 먹거나 강한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황금 규칙. 물은 절대 주지 마세요. 봄에 눈이 녹은 물, 즉 융설수가 모든 일을 해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며 누구보다도 일찍 신선한 향이 좋은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저희 목록 5위에는 예상치 못한 작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이 작물도 겨울을 대비해 파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이것은 겨울 저장용 뿌리가 아닌 이른 봄에 묶음 형태로 수확하는 초기 생산물을 위한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파종된 비트는 이미 6월경이면 부드럽고 수분이 가득한 뿌리 채소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여름철 샐러드나 시원한 국물 요리, 다양한 식탁에 올리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당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을 잘 견뎌낸 작물은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더 달콤하고 섬유질이 억세지 않아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또한 월동파종은 비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건조한 봄 토양에서의 낮은 발화율을 해결해 줍니다. 봄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드문드문 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동파종을 하면 씨앗이 겨울 동안의 모든 수분을 이용할 수 있어 일제히 강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배 방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대꽃대 형성에 강한 특수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 육종가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었고 시중에는 월동용 또는 내안성과 같은 직관적인 이름이 붙은 품종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트 월동 파종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비트 씨앗은 사실 종구 혹은 씨앗 뭉치라고 불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종구 하나에는 보통 2개에서 4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싹이 트면 무조건 밀집되어 자라게 되므로 봄이 되면 반드시 속가내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속가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작고 기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종 기술입니다. 비트 씨앗은 당근이나 다른 채소 씨앗보다 크기 때문에 깊이 약 3cm 정도의 얕은 골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할 골은 항상 미리 준비해 둡니다. 씨앗은 서로 3-4cm 간격을 두고 심어줍니다. 파종 후에는 마른 흙이나 피트모스 토탄로 덮어줍니다. 비트밭은 햇볕이 가장 잘 들고 따뜻한 곳을 선택해야 봄의 성장이 더 빨리 시작됩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빠르고 당도 높은 비트 수확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순위 6위는 바로 성장의 속도 챔피언인 시금치와 일부 상추 품종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밭에서 가장 이른 봄에 터지는 진정한 비타민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특히 추위에 강한 작물입니다. 기온이 겨우 4도에서 5도만 되어도 성장을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미리 파종하면 나무에 겨우 새싹이 돋아날 무렵 이미 시금치는 수확 가능한 소담하고
육질이 풍부한 잎을 제공합니다. 이는 긴 겨울을 지나 우리 몸이 신선한 채소를 간절히 갈망할 때 특히 귀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일부 내한성 잎상추 품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파종을 통해 우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물들은 더운 환경에서 금방 꽃대가 올라오고 쓴맛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쓴맛은 전혀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잎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찍 수확하면 날이 따뜻해지면서 활동이 왕성해지는 진딧물이나 민달팽이 같은 해충의 피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밭에서 갔다 온 첫 봄의 비타민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완벽한 월동 파종용 밭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모든 작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지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 선정입니다. 봄이 되면 눈이 가장 빨리 녹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세요. 이 장소에 녹은 눈이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고이면 씨앗이 젖어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밭이 낮은 지대에 있다면 반드시 20에서 30cm 높이로 이랑을 쌓아 올려서 두둑을 만들어 주십시오. 토양 준비는 가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흙은 부드럽고 가볍고 비옥해야 합니다. 만약 토양이 무거운 점토질이라면 흙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모래와 피트모스 같은 것을 섞어 주어야 합니다. 밭을 깊게 갈아엎고 완전히 잘 썩은 퇴비나 부숙된 거름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목재재, 잿물도 추가해 주세요. 흙덩이를 모두 잘게 부수고 쇠스랑이나 갈퀴로 표면을 고르게 정리합니다. 바로 심을 작물에 필요한 깊이만큼 골 1랑을 미리 파둡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밭이 파종할 때를 기다리도록 둡니다. 씨앗을 덮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마른 흙이나 피트모스 몇 통을 준비하여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저희 탑 7위는 채소가 아닌 바로 꽃입니다. 네, 늦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월동 파종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화려한 꽃밭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1년생과 다년생 꽃들은 단순히 월동 파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딜씨앗처럼 이 씨앗들 역시 성공적인 발화를 위해서는 저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미리 파종하면 훨씬 빠르고 풍성하며 오래 지속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들은 튼튼하고 추위에 강하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꽃들이 월동 파종에 적합할까요? 목록은 정말 방대합니다. 1년생 중에서는 수레국화, 금잔화, 캘리포니아 양귀비, 코스모스, 이베리스, 개양귀비, 그리고 1년생 델피늄 등이 있습니다. 다년생으로는 메발톱꽃, 루피너스, 가일라르디아, 라벤더, 앵초, 다년생 델피늄이 적합합니다. 파종 기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준비하고 평탄하게 고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모래와 섞어서 뿌리면 훨씬 고르게 파종할 수 있으며 그 위에 마른 흙을 살짝 덮어주면 끝입니다. 봄이 되면 자연이 스스로 이 씨앗들을 깨울 것이고 여러분의 정원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화려한 색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겨울 파종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시도해봤자 100% 실패로 돌아가며 소중한 씨앗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핵심 규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고온성 작물들은 월동 파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씨앗들은 추위에 적응력이 없어서 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고 습한 토양에서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이 그룹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요 텃밭 작물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바로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주키니, 호박, 페티파스, 둥근 호박, 단호박, 수박, 그리고 멜론입니다. 또한 몇몇 특수한 월동용 품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콩과 완두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질 같은 더위를 좋아하는 IP 채소류, 허브류로 실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기억하시고 절대 가을에 이 작물들을 파종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모종을 이용하거나 따뜻하게 데워진 봄 흙에 바로 파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다가올 봄, 우리의 텃밭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미리 내다볼까요? 눈이 녹고 땅이 어느 정도 마르면 드디어 첫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이미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뿌리가 충분히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작물 사이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모종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새싹이 너무 빽빽하게 올라왔다면 솎아주기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당근, 비트, 무 같은 뿌리 채소에는 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약한 작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장 건강한 모종들을 선별해서 적절한 강역을 두고 남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봄에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거나 늦서리가 예상된다면 스펀본드 같은 부직포 덮개로 밭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실 효과가 생겨서 작물의 성장을 1, 2주 정도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관리는 일반적인 방식과 같습니다. 봄이 건조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때 뽑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심어 혹독한 환경을 견뎌낸 작물들은 봄에 심은 작물보다 훨씬 손이 덜 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눈 위에 당근을 뿌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농사 기술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양파 모종의 크기가 앞으로의 수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일찍 꽃을 피우기 위해 힘들게 모종을 키울 필요 없이 꽃씨앗을 그저 대지와 겨울에게 맡겨도 충분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을에 미리 씨앗을 뿌리는 월동 파종은 단순히 일찍 수확하는 방법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농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봄철의 부담을 덜어주는 귀한 기회라는 것이죠. 이는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며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맛있는 채소와 푸성귀를 기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부디 올가을에는 이 흥미로운 실험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월동 파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공했든 아니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저희가 다룬 작물 목록 중에서 올해 꼭 심어보고 싶은 것을 결정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